졸음운전이 음주운전만큼 무섭다고요? 아마 대부분 에이 설마 하실 거예요. 하지만 오늘 실제 법원 판례들을 하나씩 뜯어보고 나면 아마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실지도 모릅니다. 눈만 잠깐 감았을 뿐인데 이 말 정말 남의 일 같지 않죠? 운전하다 보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순간이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이 찰나의 순간이 나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누군가의 인생까지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자, 이걸 한번 보세요. 좀 충격적이지 않나요? 통계를 보면요, 졸음운전 사고의 치사율이 음주운전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음주운전자는 위험한 순간에 본능적으로 브레이크라도 밟으려고 하지만 잠이 든 운전자는 그야말로 아무런 방어 조치 없이 그대로 충돌하기 때문이죠. 이렇게나 치명적인데 과연 법은 이 졸음운전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실제 법정에 섰던 세 운전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졸음운전의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평범한 직장인 A씨입니다. 그날 무려 6시간 반 넘게 야근을 했어요. 새벽에 정말 천근만근인 몸을 이끌고 퇴근길에 올랐는데 결국 깜빡 졸았고 차는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덤프트럭과 정면으로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A씨는 당연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니, 이건 회사가 야근을 시켜서 그런 거잖아. 이건 업무상 재해 아니야? 자,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법원은 과연 이걸 회사의 책임으로 봤을까요? 자, 두 번째 이야기는요, 운전자가 아니라 조수석에 탔던 B씨의 경우입니다. B씨는 보조 운전사였는데 장거리 운행 중에 잠시 조수석에서 잠이 들었죠. 바로 그때 운전기사가 사고를 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황당한 주장이 나옵니다. 피해자 쪽에서 조수석에서 졸지만 않았어도 운전자한테 위험하다고 말해줄 수 있었을 텐데 B씨한테도 잘못이 있다, 이렇게 나온 거죠. 아니, 운전대를 잡은 것도 아니고 그냥 옆에서 잠만 잤는데 사고에 책임이 있다니, 이게 말이 되나요? 마지막 세 번째는 어쩌면 우리 중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평범한 사례입니다. C씨가 피곤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냈고 결국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 질문이 이거죠. 그냥 피곤해서 잠깐 졸다가 낸 사고, 이게 그냥 단순한 실수로 끝나는 걸까요? 아니면 음주운전처럼 보험 들고 합의를 다 했어도 처벌은 처벌대로 받는 아주 무거운 범죄가 되는 걸까요? 자,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법원의 답을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법원의 판결을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하고 놀라실 수도 있어요. 과연 법은 졸음이라는 걸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사건, 야근하고 사고 난 A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법원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야근 때문에 피곤했다는 건 인정하지만 그게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본 거죠. 왜 그랬을까요? 바로 상당인과 관계라는 것 때문인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원인과 결과 사이에 합리적인 연결고리가 있느냐, 이걸 따지는 겁니다. 법원은 야근이랑 사고 사이에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끊어져 있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피곤했어도 운전대를 잡기로 선택한 건 A씨 본인이니까요. 택시를 타든 잠깐 쉬어가든 다른 방법도 있었다는 거죠. 회사 회식에서 억지로 술 마시고 나와서 음주운전한 걸 회사 탓할 수 없는 거랑 똑같은 논리입니다. 두 번째 사건, 조수석에서 잠들었던 B씨. 법원의 판단은 좀 복잡합니다. 한마디로 네 잘못은 아닌데 책임은 좀 있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B씨가 잠들어서 사고가 일어난 건 아니지만 보상 문제를 따질 땐 얘기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과실상계라는 개념 때문인데요. 이것도 뭐냐면 피해자라고 해도 조금이라도 잘못한 게 있으면 그만큼 보상금에서 깎는다, 이런 뜻입니다. 법원은 조수석에 탄 사람이 깨어서 운전자를 돕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니까 잠을 잔 건 약간의 부주의에 해당한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결국 B씨가 받을 보상금이 깎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C씨 사건, 이 판결을 보면 졸음운전이 형사적으로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아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C씨는 정말 심각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됐어요. 자, 이 슬라이드가 정말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졸음운전이 어떻게 중범죄가 되냐면요. 첫째, 졸음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는 것처럼 법에서 정한 12대 중과실 사고를 내면 보험에 가입했든 피해자와 합의를 했든 상관없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둘째, 안전운전 의무를 어겼다는 걸로 도로교통법 위반죄가 또 추가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졸았을 뿐인데 죄는 2개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말 무섭죠. 자, 지금까지 3가지 판결을 살펴봤는데요. 이 판결들을 쭉 꿰뚫는 법원의 아주 단호하고 일관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졸음은 운전자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법원은요, 졸음운전을 어쩔 수 없는 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피곤한 건 어쩔 수 없죠. 하지만 그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을지 말지는 운전자의 명백한 선택이라고 보는 겁니다.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위험한 행동이었다는 거죠. 자, 그럼 맨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졸음운전, 정말 음주운전만큼 위험하고 무서운 걸까요? 치사율과 법적 처벌, 한번 직접 비교해 보겠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음주운전은 혈중 알코올 농도라는 명확한 기준으로 그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법이 딱 있죠. 근데 졸음운전죄라는 법은 없어요. 대신 졸음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결과, 예를 들면 중앙선 침범 같은 그 결과를 처벌하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다? 그 처벌의 수위가 음주운전 사고 못지않게 어떨 땐 그 이상으로 아주 무거울 수 있다는 겁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 좀 무서워지셨죠? 그럼 이 위험에서 우리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살펴본 판례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6가지 생존 수칙, 지금 바로 알려드립니다. 첫째, 이건 그냥 진리입니다. 졸리면 쉬세요.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15분만이라도 눈을 붙이는 게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둘째, 야근이 잦다면 아예 처음부터 퇴근은 택시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계획을 세워두세요. 셋째, 조수석에 탔다면 깨어있는 게 좋습니다. 운전자에게 위험 신호를 주는 게 법적으로도 내게 유리할 수 있거든요. 넷째, 계속 기억하세요. 졸음운전의 결과는 무거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요. 다섯째, 하품이 멈추지 않고 방금 지나온 길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그게 바로 차를 세우라는 몸의 신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내가 피해자가 됐을 때를 위한 팁인데요. 사고가 나면 상대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했다는 정황 증거를 꼭 확보해야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슬슬 눈이 감겨옵니다. 이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잠깐의 휴식? 아니면 한 번에 모든 걸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질주? 그 선택의 결과가 얼마나 다른지는 오늘 우리가 함께 확인했습니다.